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6시 케어 유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아침마다 지혜. 다들 받아보시죠? 네, 좋은 글들이 많죠. 오늘 그중에서 해시태그 1007번째 컬럼 독서 위기라는 말에 숨겨진 진실 이 글을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까 합니다. 그 칼럼이요?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그렇죠. 요즘 미국에서 학생들 독서 능력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뭐 8학년의 70%가 글을 유창하게 못 읽는다. 심지어 교육부 장관까지 나서서 이거 심각하다 이러니까요. 네, 그 이야기 많이 나왔죠. 교육 시스템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고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김 편집장 칼럼은 여기서 딱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진짜 위기냐? 아니면 혹시 우리가 통계를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니냐?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칼럼을 바탕으로 그 숨겨진 진실이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우선 그 독서 위기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는 통계부터 봐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국가교육 성취도 평가, 영어로는 NAEP라고 하는 겁니다. NAEP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국가 성적표 뭐 이런 별명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 교육부가 주관하는 아주 공신력 있는 평가죠. 학생들 성적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요. 기본, 능숙, 그리고 고급. 기본, 능숙, 고급.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능숙, 프로페션 등급의 기준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기 학년 수준에 맞는 읽기 능력, 그러니까 grade level proficiency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른 거죠? 대부분의 미국주에서는 기본 단계를 통과하면 뭐 자기 학년 수준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 NAEP는 훨씬 높은 능숙, proficient 단계를 기준으로 삼아서 읽기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그럼 기준 자체가 일반적인 기대치보다 훨씬 높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NAP 기준으로 능숙하지 않다는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뭐랄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칼럼에서도 미국 교원 연맹 AFT 분석을 인용하는데요. 이 능숙 기준이 현실적으로 한 상위 30% 정도, 그 정도 학생들만 도달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해요. 와, 상위 30%? 그럼 평범하게 그냥 평균적으로 잘 따라가는 대다수 학생들은 이 기준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이들의 실제 성취는 가려지고 괜히 현장에서는 우리 애들 큰일 났다. 뭐 이런 불안감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데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어찌 보면 좀 비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육 정책까지 만든다는 점입니다. 정책까지요? 네. 이런 높은 기준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읽기 점수가 미달하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그냥 유급시키는 그런 강경책까지 도입됐어요. 3학년을요? 유급이라니. 네. 물론 뭐 단기적으로 점수는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학습 부진이나 뭐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듣고 보니 되게 걱정되네요. 이게 또 혹시 특정 학생들한테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게? 정확히 보셨습니다. 칼럼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런 방식이 가뜩이나 교육 환경이 좀 불리한 학생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나 유색인종, 또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고 좌절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 형평성 문제네요. 그렇죠. 교육 형평성 문제랑 바로 연결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너는 기중 미달이야. 이런 부정적인 딱지만 붙여주는 셈이 될 수도 있고요. 소위 낙인 효과만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거죠. 그러네요. 이게 단순히 점수랑 기준 문제로만 볼 게 아니군요. 칼럼에서 그 시니어 세대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네.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점수 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고 뭐랄까 삶을 살아갈 힘,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맞아요. 점수 경쟁보다는 그게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좀 다른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NAEP의 그 높은 능숙 기준 통과 여부만 볼 게 아니라 아이의 실제 나이나 발달 수준을 고려하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국 같은 경우는 아이의 생일 월까지 고려해서 평가하는 연령 기준, Age Level Proficiency 평가 같은 걸 쓰고요. 아니면 NAEP 자체에도 장기 추적 평가, Long Term Trend Assessment라는 게 있거든요. 아, 장기 추적 평가요?
네, 수십 년간의 변화를 보는 건데 그 결과를 보면 사실 미국 학생들 읽기 능력이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향상된 측면도 있고요. 오, 정말요? 그럼 위기라고 말하는 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위기라는 말에 그냥 휩쓸릴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또 뭘 보여주는지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그거군요. 데이터 자체보다는 그 기준과 해석. 맞습니다. 데이터 기반 진단 분명 필요하죠. 하지만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잡거나 잘못 해석해서 위기만 부각하면 결국 아이들한테 낙인만 찍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칼럼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 읽기 능력 평가할 때 진짜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뭘까? 시험 점수? 아니면 세상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소통하는 능력? 그렇죠. 숫자에 가려진 교육의 본질, 결국은 사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용래 편집장의 칼럼 덕분에 독서 위기라는 말 뒤에 숨겨진 여러 층위를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숫자가 보여지는 표면 너머의 의미를 읽어내는 눈,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이 칼럼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질문은 아마 이것 같습니다. 점수나 등급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세상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